지금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이미 지식정보화 사회도 끝났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지식정보 사회가 끝났고, 우리도 끝난 것 같아요. 끝났고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력입니다. 매력.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가 당신을 먹여 살린다요. 이미지가 국가를 먹여 살린다. 이미지가.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가 결론이에요.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거둘 수 있습니다. 있는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양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 띄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냐?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하다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해야 하냐? 이것 마찬가지. 이 세 가지 것이 가장 의문인데, 이건 오늘 당장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 그리고 열정과 끈기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다음. 우선 성공하시려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는 성공 못해요. 우선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좋아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고, 아무리 잘해도 그 일이 보람이 없으면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보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아무리 보람이 있어도 못합니다. 못해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과 보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바로 애터미 사업은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은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어요. 진입비가 없다는 것은 매몰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매몰 비용 그만두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하나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적어도 5천 내지 1억은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식당에 앉아서 그만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간판 다시 갖다 팔아요? 영자 식당, 그런데 그 영자 식당 사세요 그러고 돌아다녀? 의자, 냉장고, 식탁, 여러 가지 집기들, 그 일을 그만둘 때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게 매몰 비용이. 모든 비즈니스는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매몰 비용이 없어. 등록비가 없거든. 가입비도 없어. 자, 이게 글로벌 빅 비즈니스예요. 사소한 사업이 아니에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헤드, 머리 공부. 여기 이성입니다. 이성. 애터미 사업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음 공부예요. 파토스, 마음. 따뜻한 마음이었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은 보람이 없어요. 얼마 못합니다. 돈만 성공해야지, 원칙을 지켜야지 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성공 못해요. 다음에 몸 공부, 비즈핸드.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세 개, 헤드, 하트, 핸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자, 자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본은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본, 눈에 보이는 자본은 공장을 의미합니다. 공장, 땅, 공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무형 자본이라고 하는데, 저작권, 특허권, 특히 인적 자본, 우리 몸에 들어있는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 강의에서 하는 얘기 거의 대부분은 인적 자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물적 자본이 많이 주어지더라도요, 인적 자본이 그것을 백업해 주지 않으면 그 물적 자본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사냐 못 사냐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영국 BBC에서 그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복권 당첨자 중에 절반은 당첨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산답니다. 절반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대. 절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는가? 똑같이 복권을 당선됐는데 그건 바로 인적 자본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적 자본을 많이 줘도 인적 자본이 그것을 백업해 주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 피에르 브리디의 프랑스 이 사회학자인데 자본을 이렇게 나누면요, 왜 인간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피에르 브리디는 경제자본, 이게 부모로부터 돈을 얼마나 물려받았냐 하는 거예요. 많이 물려받으면 잘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회자본, 이것은 내 인맥이 어떤 인맥이냐 하는 거예요. 인맥. 이건 잘 살면 인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문화자본, 이건 상징자본. 학력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문제인데, 이 세 개가 사회적 클래스,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다고 봤는데, 영국의 캐서린 하킴 교수가 이 매력 자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 있느냐에 따라서 로워 클래스에서 아파 클래스 올라갈 수 있다. 자, 다음 데니얼 카너만,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심리학자예요.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나 학벌, 운이 아니라 무엇이다? 매력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 요인은 매력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미래학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와이 대학 교수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앞으로 올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이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이미지, 당신이 준 이미지, 첫인상,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 당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똑같은 소리를 누가 했어요? 롤프 엔센이라고 하는 덴마크가 미래학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1990년대 이걸 발표한 거예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식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이냐 하는 걸 강의를 듣던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데이터 교수나 이분이랑 똑같이 드림 소사이어티,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의 스토리텔링이 당신의 일생을 결정한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뭐가 부의 척도였어요? 토지예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 누가 부자예요? 기업가가 부자예요.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자본입니다. 공장 가지고, 땅 가지고, 기계, 설비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노하우. 그런데 지식정보화 시대는 뭘 가진 사람이 부자다? 지식과 정보예요. 지식과 정보. 구글, 페이스북 땅 가지고 있어요? 공장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지식과 정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드림 소사이어티는 뭐냐? 이미지다. 이미지. 탐스 슈즈라는 미국의 신발 회사 있죠? 탐스 슈즈. 그 탐스 슈즈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후진국에 신발 없는 애들에게 신발을 준다, 그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미지.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선행을 하고 싶은 본성이 있답니다. 선행을 하고 싶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신발을 사면은 후진국에 맨발 벗고 다니는 애들에게 신발을 하나 준다고?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져.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런데 스폰서라는 사람이 맨날 자기 직급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자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써보세요. 그래서 상상력과 창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이것이 돈을 벌어준다. 이미 일찍이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영업사원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판다? 나를 판다.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를 가입시키는 게 아니고 내 이미지가 파트너로 가입하게 한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파는가? 지식정보화 시대까지는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 이건 이성입니다. 이성을 팔았는데 이제 기술의 진보가 상당히 올라오다 보니까 기술 수준이 거의 비까비까해. 그렇게 기술이 같아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뭘 팔아요? 감성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감성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요즘 기업 우리 이미 드림 소사이어티로 접어들었다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 한국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선두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뭘 보고? 네?
한류. 기가 막히네. 한류란 말이야. 한류. 한국 문화의 물결이 막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 이미지가 가니까 동남아시아, 특히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 동남아시아로 가니까 뭐가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화장품,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화장품 수출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아지죠. 이미지가 앞서갑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소녀시대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현대자동차가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한 가지에만 영향을 줘. 그렇죠? 소녀시대는 라면부터 자동차까지 다 줘. 이미지라고요. 이미지. 자, 드림 소사이어티는 감정을 파는 사회예요. 감정을. 그래서 따뜻한 가슴으로 이어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요. 문제는 나는 얼마나 쿨한 인간인가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Cross my cool. 나는 얼마나 매력적인 인간이냐. 이건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자, 다음. 이 사람 임상옥 아시죠? 드라마 상도. 젊은 사람들은 또 모를 수도 있네. 그래서 소설은 남아있어요.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소설. 이 주인공이 임상옥입니다. 임상옥. 조선 정조에서 순조조에 이르는 조선 최고 부자입니다. 만상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상 평려수. 재산 중에 최상은 물처럼 평평한 것이고, 스폰서 혼자 잘 맞고 잘 살지 말고 파트너하고 어떻게 하자? 동반 성공하자. 그러니까 임상옥도 다단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재물 중에 최상은 평려수, 물처럼 반반한 것이고, 인중 뭐예요? 직사형. 이 중원 가운데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는 그 말이에요. 사람 중에 최고는 저울처럼 바른 것이다.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요. 여기 드세요. 재상 평려수. 재물 중에 최상은 물처럼 반반하는 것이다.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다. 인중 직사형. 사람 중에 최고는 저울처럼 바른 것이다. 요 말을 해놨어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보다 뭘 남기라고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사람 중심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 사업을 하라. 직급 중심, 돈 중심 사업을 하지 말고, 그 허상을 쫓지 말고 사람 중심 사업을 하라. 왜 그래요? 파트너가 성공하면 나도 어떻게? 성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키우면 내가 밀려 올라간다. 내가 밀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시구진. 여시처럼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함께 굳잡니다. 함께 손잡고 같이 가자. 나와 파트너, 내 가족 라인과 형제 라인이 손잡고 같이 가자.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손잡고 함께 가니까 지식과 지혜가 합해지지요. 합해져.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안도현 시인의 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기 동굴에 갇혀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네, 따뜻한 사람이 되자. 바로 warm heart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해시라고 하는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여기 앞에 이 아름다운 숙녀, 이 숙녀분의 코가 아름답다 해서 코를 딱 따오고, 이분의 눈이 아름답다 해서 눈을 딱 따오고, 이분은 볼이 아름답다 해서 볼을 딱 따와서 또 여기서 입을 딱 따와서 그걸 맞춰놓으면 어떻게 된다?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괴물. 다시 말하면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거 게슈탈트 심리학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그래서 대학이니까, 심리학 교수니까 대학에서 한 강사를 소개하는데, A 클래스에 가가지고는 이 강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지적이고 숙련 금연 다 같죠. 여기만 달라요. B반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다르죠. 하나만 다른데 따뜻하다고 소개한 반에서는 이 강사를 모든 걸 높이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수강 태도가 매우 좋고 나중에 토론 태도도 매우 좋아. 그런데 이 강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똑같은 사람을 A 클래스는 이렇게 소개하고 B 클래스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소개했더니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고 수업도 잘 안 듣고 나중에 토론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냐 차가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 전체를 평가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다른 모든 걸 덮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다른 걸 모든 걸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야. 그래서 덕이 없다고 평가되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해, 힘든 파트너를 무관심해,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그런 사람은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가 많아집니다.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정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체가 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 다른 노선하고 이렇게 합류한다든가, 또는 앞에서 뭐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뭐 청소차가 청소고 간다든가, 그런, 또는 휴게소에서 차가 나온다든가, 그런 데는 정체가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정체가 일어나. 도대체 앞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가보면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런데 정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정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정체를 유령정체라고 부릅니다. 어떤 유령이 나타났어. 유령정체, 팬텀 트래픽. 뭐 정체될 이유가 없는데 정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팬텀 트래픽. 영어로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죠. 미국, 독일, 캐나다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우리보다 덜 나타납니다. 왜 이게 이런 정체가 생기는가 해서 물리학자들과 교통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가 쭉 늘어서 있으면 그것이 일정 속도로 달리면 정체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정체가 됩니까? 그대로 쑥 가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 어떤 이유는 많아요. 휴대폰을 전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과자를 먹으려고 꺼낸다든가, 재채기를 세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자동차가 추돌을 하지 않게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때요? 그 파고가 계속돼.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차가 전부 멈춰.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앞차가 움직이고 뒷차가 움직일 때까지가 1초 걸린답니다. 1초.
바로 못 움직이죠. 앞차가 가는 걸 보고 나도 가야 되니까. 1초 걸리는데 이 뒤에 차가 600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600초가 걸리는 거야. 뒤에 놈은 서 있는 거야, 가만히. 여기서 정체가 일어나요. 정체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손실 회피 기제라는 게 있어요. 손실 인간은 아까 전에 이 다니엘 카네만 노벨상 받은 분 있죠? 이거 연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구했다면 노벨상 하나 받는 건데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행동한다. 손해. 자, 갑자기 말이지 하늘에서 100만 원이 뚝 떨어졌어. 이건 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 100만 원이 뚝 떨어졌어. 어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죠. 엄청 좋아. 그때 기분 좋은 것을 10이라고 합시다. 재즈게 기분 좋은 거죠, 10. 그래 지하철에서 어떤 놈이 내 100만 원을 소매치기 갚았어요. 그때 어때요? 디스유틸리티. 절망감이 들어. 기분 나쁘죠? 그러면 100만 원을 공짜로 얻었을 때의 플러스 기분과 100만 원을 어떤 놈이 소매치기 갔을 때 마이너스 기분, 어느 것이 크냐 하는 문제. 마이너스 기분이 훨씬 큽니다. 이 학자들이 많은 경우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2배 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사람이 자꾸 끼어드는 이유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요놈한테 모든 운전수단을 설문을 했더니 나는 2번밖에 추월을 안 했는데 다른 놈들은 4번 추월한다 이거야. 내가 손해다 이거야. 나 손해 볼 수가 없다 이거야. 나도 끼어들자 이거야. 이놈은 어떻게 됐어요? 저놈만 끼어들어 나도 이쪽으로 끼어들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유령 정체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의 정체를 일으키는 것은 도로공사다? 아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고속도로 유령 정체는 없어진다. 끼어들도 않고 그대로 가니까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그 파장이 뒤에는 서버린다. 이게 서버려. 나는 그냥 빨리 가게 해서 끼어들었는데 뒤에는 서버리더라. 이거 서버려. 나는 뭔가를 했는데 뒤에서 밑바닥에 올라오는 건 신음소리가 올라온다.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에서도 똑같이 동반 성장을 하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꼭 누군가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서 나중에 그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앞에서는 잠깐 멈췄는데 뒤에 가면 도로에 서버리더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빨리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아주 끼어들기 천재가 안 끼어들 때와 끼어들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봤더니 같더라 하는 거예요. 같더라. 이걸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고센트릭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쩐지 내가 안 끼어들면 내 바보 같고, 다른 놈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이거 내가 하면 손해잖아. 그러다가 결국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이론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재심 합리화하고 동반 성공하고, 이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성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